신세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생생한 스타트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에서 인력 초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수요자로 통계학과 경제학, 도시지역학 등의 관련 학과 전공자와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에서 학술지를 담당할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에 경력은 없어도 되지만 영어 이메일 작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여성과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생리활성 연구 및 효능평가를 담당할 연구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입과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박사 이상의 학력에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 연구위원급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경제학 박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업체를 또 만나볼 텐데요. 제트넷 김현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김정태 회장님과 또 스타트업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나 또 소식을 또 회장님께서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일부 시간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금과 창업 취업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2부에는 자금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금이라는 게 이제 돈이죠.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고, 정부에서 이제 창업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창업 자금을 받아서 이제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창업에 성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매출을 확대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제 많은 필요한 자금들을, 물론 한 사람한테 굉장히 큰 금액을 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자금 정도는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1년 차부터 3년 차 사이,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해당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그 기간에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정부에서 자금을 지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3년에서 7년 정도의 기업한테 더 확장하고 성장하고 글로벌하게 이제 진출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하는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작년하고는 뭐 좀 약간 형태가 바뀌어서 다양하게 했던 것들 좀 세 개로 압축을 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각 패키지별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기관을 잘 찾아서 그 기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지원을 받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 지원이라면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원리금을 갚고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저희가 지원, 대출, 지금 투자를 말씀드리는데, 자, 투자는 저희 같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나 엔젤클럽, 벤처캐피탈들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 기관별로 펀드들이나 조합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들, 좋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엔젤클럽이나 엑셀러레이터를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민간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이런 데서도 지금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우리 스타트업이, 우리 아이템이 지금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IBK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또 우리 그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서 투자를 받을 만한 아이템이다 싶으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제튼을 먼저 김종태 회장님을 소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럴까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산만하다, 분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좀 뭔가 몰입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아주 몰입이 잘 되는 걸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상어가족. 뚜루뚜루뚜루 하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상어가족에 지금 매료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뭔가 집중하고 매료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고요.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증강현실은 증강현실만 또 가상현실은 가상현실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걸 느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접목했다는 거. 그래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같이 어떤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교육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불이 났을 때 이거를 우리 키자냐 같은 데 가면 직접 물을 쏘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가상으로 VR로 AR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연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튼의 김현우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김현우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튼은 에듀테크 업체로 주로 VR, AR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호작용 다양한 음성 인식, 동작 인식 등을 저희 컨텐츠에 결합하여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R, AR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좀 컨텐츠와 앱을 개발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로 가볼 수 없는 공간이나 네. 아니면 과거의 뭐 역사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수업 중에 바로바로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나 교재에 있는 이미지를 인식을 하면서 바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듀테크 업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좀 창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교사를 꿈꾸면서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재학 중에 이제 중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같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다고 해서 같이 중학생들과 구경을 갔었습니다. 네. 이제 과학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다음 날 집중호우로 자는 그 건물이 무너져서 1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임시 분향소에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는 4학년 때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컨텐츠가 실제 일선 교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뭐 유인물이나 동영상 강의 등의 형식적인 강의가 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기술을 배우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튼이라고 하면 어떤 안전 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된 컨텐츠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저희 안전교육 컨텐츠를 이 교재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켜고 이 교재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재난안전, 뭐 학교 폭력과 같은 생활안전, 그리고 뭐 응급구조 같은 것을 체험을 하면서 다양하게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안전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사 명이 제튼입니다. 이 제튼 어떤 의미로 지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정할 때는 약간 유치하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네. 울트라맨이라는 그 영화에서 제튼이라는 악당이 이제 최종 보스로 나오는데 이제 저 생각에는 그런 악당, 외계에서 오는 악당을 막을 정도로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안전교육이든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오. 제튼의 예.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울트라맨이 아니라 네. 빌런, 악마의, 네, 악당의 그렇습니다. 이름을 좀 따가 오신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는 오. 사람보다는 쳐들어오는 사람의 네. 그 이름을 저는 초점을 맞춰서 예. 생각을 했습니다. 신선하네요. 네. 네. 실제로 지금 이 제튼이 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출시를 하신 거죠? 네, 이제 출시를 한 상태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제 양구에 있는 원당 초등학교 등 이제 좀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기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이 교재와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의 네.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실제로 뭐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시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걸 좀 체험하게 했을 때 피드백 같은 것들도 궁금하네요. 아, 네. 학생들 의견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네. 대체로 제가 이제 거의 1,200명 정도 학생들에게 이제 시연을 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학생이 체험 후에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 네, 자신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굳이 사실 요즘 근데 다른 컨텐츠들도 많은데 이렇게 좀 제튼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산사태나 뭐 세월호 같은 이런 큼직큼직한 안전 사고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이 변화하지 않고 또 안전 불감증이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 이제 소방서 등과 연계한 또 교육은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체험을 하고 다시 자신들이 반복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비치해 두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완전 학습이 가능하도록 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말 많은 이렇게 교육 컨텐츠들이 있고 네. 아이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안전교육 아이템. 사실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 회장님께서는 이 제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사회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것 중에 이제 재난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그다음 화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 가까운 일본을 우리가 많이 욕을 하지만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진 나면 뭐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연습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네.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역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져다가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주로 지금 뭐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상시적으로 저희 민방위 훈련 같은 게 일종의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건데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하느니 마느니 얘기도 많았죠. 일단은 그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공익성이 있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 몫인데 그걸 잘 못하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나서서 하자 또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런 디바이스 써보자 이런 증강현실이나 VR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서로 협력이 되면서 가야 되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전교육 아이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 매년 트렌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트렌드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트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메가 트렌드라고 있어요. 예. 이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뭐 고령화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하면 이 일상적 안심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재난에서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뭐 이건 전 세계 똑같은 거니까 이게 우리가 꼭 봐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일상적 안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그 뭐 어린이나 우리 그 여성들에 대한 폭력 이런 거로부터 이제 그 요즘 아주 굉장히 뭐 험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아이템과 이것도 역시 공공에서 해야 되지만 또 안 되니까 민간에서 자꾸 좀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기나 디바이스나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게 항상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통 보면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 소 잃고 애완간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 길가에 누가 쓰러지면 그 심장 박동해서 살리는 거는 뉴스에 나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면 뉴스에 자체 안 나요. 그래서
한 뭐 10,000개 중에 한두 명 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죽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숫자를 많이 늘려서 평소에 준비돼 있고 안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미 학습이 돼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비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네. 좀 더 어떤 다른 형태로든 좀 지원이 좀 돼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튼 이야기로 좀 넘어오죠.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창업 인턴제였다고요? 네, 다양한 지원 사업 가운데 이제 실제 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업체의 노하우를 배우고 또 네. 창업에서의 어떤 위험한 점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이 밖에도 좀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한 창업 인턴제 그리고 PSWC 프로그램 그리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마트 창작터 강원 스타트업 챌린지 그리고 입주 공간 지원 그리고 강원 창업보육센터 입주도 지금 하게 되었고요. 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다양한 산학연 연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저희만으로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것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강원대학교에 조금 그 학교를 다니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회사가 강원도에 있는 건가요? 네, 강원도 춘천에 있고요. 네. 이제 강원대학교 내부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뭐 다양한 상황을 좀 가정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인기가 높은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화재 진압 컨텐츠하고 대피 컨텐츠인데요. 네. 이것이 실제 소방서에서 이제 학교에 파견을 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도 뭐 소화기가 5개, 많게는 10개 정도를 가지고 가서 실제 뭐 불을 지핀 다음에 꺼보는 등의 그런 안전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가 없고 그 일부 학생들만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소화기 모형 조이스틱을 개발을 해서 저희 이제 스티커를 어디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부착을 하게 되면 바로 불이 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소화기 핀을 뽑고 조준을 해서 꺼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성인들도 실제로 사용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이 예. 학생들이 약간 게임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기존의 안전교육 제품을 대비해서 제품 대비 이 제품만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 이제 VR 체험형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파견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값비싼 PC, HMD 등이 필요했고 또 파견 인력, 넓은 공간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신청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부담도 있었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무슨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것이 교육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비치해 두고 있다가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바로바로 체험과 테스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한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튼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종태 회장님께서는 제튼의 좀 어떤 경쟁력을 많이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들 중에 이제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하고 콘텐츠겠죠. 기술과 콘텐츠가 잘 어우러지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기술과 콘텐츠 중에 뭐 하나가 부족하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만들어진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어린 아이들 아까 뭐 상어가족 얘기했지만 상어가족 못지않게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콘텐츠와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역시 또 한 부분 부족한 게 이게 공공성 있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조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그다음에 요즘 말 많은 한유총 같은 이제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력이 되거나 그쪽에 뭔가 도입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얼만큼 많은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설득을 해내느냐의 문제고 그런 부분은 앞서서 이제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보통 한두 번 갖고 놀다가 아니면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짜증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안 하고 또 새로운 걸 찾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츠라면
뭐 충분히 저는 시장에서 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튼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신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하네요. 네, 시장에서 반응은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전문 분야인 이 안전교육에 있어서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뭐 인터랙티브한 이런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점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학생들과 함께 체험 온 학부모들도 시연을 같이 해봤는데 이런 안전교육 자체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4차 산업의 다양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으로써 창의력 학습이나 미래의 이제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자, 회사 운영에 있어서 힘든 점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춘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제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뭐 기획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강원도의 초등학교에서 교육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나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 뭐 세무 회계 등의 활동들도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고 생활의 경계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네. 좀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튼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개발자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직원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거의 오. 전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시니어 인력의 구인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니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VR, AR을 가장 주력 상품으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가상 컨텐츠 안에서 다양한 음성 인식이라던가 뭐 모션 인식 아니면 뭐 시선 인식 등의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개발자들이 필요한데 강원도에서는 아무래도 좀 서울에 네. 비해서 그런 시니어 개발자를 구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강원도에 있는 시니어 분들께 좀 구인 홍보를 좀 한번 하고 가시죠. 네. 네. 저희 제튼에서 함께 뭐 돈도 같이 벌 수 있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이제 같이 구성하고 또 학생들이 이 체험을 하면서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잘 익히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느껴보신다면은 같이 또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시니어 인력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인재를 원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움직임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고민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학생들의 어떤 점이 도움이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제튼의 이야기 2부에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로서 네네. 제튼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김종 회장님께서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전에 앞서서 아까 그 시니어 일자리 얘기했는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에 강원 혁신센터가 있고 강원 혁신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의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그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춘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걸 연계를 한번 해보시는데 그러려면 그 혁신센터 아시잖아요. 그쪽 계시니까 그쪽 통해서 한번 거기를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지금 원하는 어떤 그런 시니어 인력이나 관련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그 제튼에 투자를 한다,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업이 과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 물론 우리 그 창업자들이야 그걸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설득해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생존 기간.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이게 B2G 성격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B2G로서 아니면 뭐 교육기관 같은데 이제 납품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시장 확보를 얼만큼 해내느냐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고 그 관점에서 이게 상당히 그 긍정적인 판단이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설득해 나가고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제튼이 어떤 해야 될 이슈와 어떤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튼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그 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그 방재센터나 이 안전 관련 시설에 다녔었는데 이 학생들, 일본 학생들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 이 안전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 경각심과 자기는 이제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대처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런 대처법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나 이 마인드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사고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제튼이 또 계속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우 대표님 그리고 김종투 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